중간에 또 잘못 찍어가지고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 분산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분산이 있어요. 전체 분산. sum of square가 있으면은 전체 분산을 일종의 수식에 의해서 나누게 되면 sum of square between이랑 sum of square within의 합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는 이 수리통계학 부분에서 수리통계학에서 다뤄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뭐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쪼개면은 집단 간을 나타내는 분산의 합으로 나타나고 뭐 집단 내의 합으로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교양 수업이니까 그 부분까지 다 다루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분산을 집단 간의 분산하고 집단 내의 분산으로 나눠서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해서 요거의 제곱 나누기 n-1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두 개로 붙여가지고 여기를 집단 내로 해볼게요. 집단 내에 제곱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터에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얘가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보면은 평균이 각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 평균이 미치는 부분이랑 집단 간에서 평균이 미치는 영향력이랑 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영향력 차이, 정글 차이.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S를 이렇게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두 개를 나눠서 비교를 하는 거죠. SSB를 SSW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면은 옆 집단이랑 A 집단이랑 B 집단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 C 집단하고 나누는 차이가 별로 없으면 결국에는 A 집단에서 평가를 받으나 우리 집단에서 평가를 받으나 똑같게 나오겠죠. 그럼 이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가령 그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보는데 아니면 그 교양 수업을 듣는데 중국어 교양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어 기초 회화 이런 거를 듣는데 반이 상중 하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 회화 1반, 2반, 3반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아리송한 거 설명이 안 써 있으니까 1반이 고급반인지 2반이 고급반인지 3반이 고급반인지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어느 반이 더 잘하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집단 간의 분산이 모두 비슷하겠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평가를 받으나 여기에서 평가를 받으나 여기에서 평가를 받으나 똑같다는 말이고 그렇죠? 근데 집단 간에 만약에 분산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은 분산이 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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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서 가지는 분산의 차이가 크다면 결국은 각 반에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알고 보니까 1반은 중국인 반이었어. 그럼 여기가 평균이 엄청 높겠죠. 그리고 얘네는 낮고. 그러면 전체 평균 대비 얘는 높게 나오고 얘는 중간, 얘는 중간, 좀 낮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겠죠. 근데 얘네 안에서의 분산은 어떨까요? 여긴 다 중국인들밖에 없으니까 분산이 작게 나타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산이 작게 나타나고 여기도 작게 나타나겠죠. 다 한국인들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분산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경우 집단 간의 크기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이 세 반에 어떤 평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분산 분석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집단 간이랑 집단 내랑 토탈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보통 여기 sum of square가 들어가고 자유도가 들어가고 MSE 들어가고 F값이 들어가고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여기는 이제 제곱해가지고 넣는 값들이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 값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자유도가 각각 들어가고 둘을 합치면 여기가 되게 돼 있고요. 이 MSE에는 요 sum of square를 자유도로 나눠준 값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 SS 아니지, MSW분의 MSB 요거 나누기 요게 분자가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값은 F 분포를 따르게 되고 F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F 값을 구했으니까 이 F 값이 여기에 딱 찍히겠죠? 찍히면은 이 부분을 적분해가지고 얘는 p-value가 얼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이 말이죠 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t-테스트와 아노바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t-테스트로 세 집단을 비교할 때 세 집단을 비교한다면 A, B, C반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B반을 한 번 하고 B, C반을 한 번 하고 C, A반을 한 번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총 3번 분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알파 값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죠? 한 번 검정을 할 때마다 95%씩의 확률로 검정을 하는 건데 각각의 95%가 3개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3개가 동시에 맞아야 되니까 0.95에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아노바는 얘는 한 번에 한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횟수를 늘리지 말고 어떻게든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이 분산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전체 분산이 있으면은 이 분산이 집단 간 분산하고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눠져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수식을 통해서 개발해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똑같은 강의를 실수로 3번째 찍고 있는데 3번째 찍다 보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안 했는지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도 그냥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F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 1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구한 값은 이 F 값이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F 값을 구해서 이 면적을 기준으로 p-value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value랑 알파와의 관계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알파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라고 했었고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05 혹은 0.01을 쓰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뭐 어떤 감기약을 만들었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해가지고 감기에 잘 드는 약을 만들었어. 근데 1%의 확률로 발작이 일어나. 그러면 이 감기약 먹을 수 있을까요? 감기약을 100명만 먹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발작이 일어나. 그러면 이 약은 못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더 낮은 알파 값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F값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적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만약에 요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하면은 fx의 요 f값부터 무한대까지를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dx 적분을 해가지고 요 부분의 값이 얼마인지, 그게 바로 p-밸류가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t-테스트하고 아노바하고 공통점, 카테고리컬 데이터 쓴다, 차이점, 집단의 수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는 2개, 아노바는 3개 이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왜 한때 변수의 종류 이걸 설명하면서 뭐 그 얘기를 했었죠. 범주형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그 숫자형 변수들이 있습니다. 숫자형, 이게 한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뉴메리컬 데이터가 있죠.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속하는 값들이 뭐 키나 몸무게, 다양하죠. 뭐 키, 몸무게, 학점, 아니면 뭐 근육량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하고, 범주형 변인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뭐 국가, 아니면 뭐 혈액형, 아니면 계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범주형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 어떤 분석을 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범주형 변인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이게 독립변인으로 오고 이게 종속변인으로 온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t-테스트나 아노바를 쓰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이 숫자형 데이터에서 숫자형 데이터 분석할 수도 있겠죠. 키에 따라서 몸무게가 바뀌는지, 아니면 뭐 학점에 따라서 뭐 연봉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지금은 범주형에서 숫자형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t-테스트나 아노바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게 되면은 아노바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그 집단의 데이터 특성을 분석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혈액형도 있는데, 혈액형 플러스 몸무게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는 범주형 플러스 연속형이잖아요. 요런 경우에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경우에는 요걸 분석하는 게 안코바라는 분석 방식이 있습니다. Analysis of Covariance, 공분산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형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합쳐져서 안코바라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여기서도 그냥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회귀 분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만 분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학점이 연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뭐 부모의 학력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잖아요. 뭐 중졸, 고졸, 대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귀 분석에다가 이 더미형 변수들을 추가해서 하는 그런 회귀 분석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더 디테일한 분석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다 구분하는 방식이 뭐다? 범주형 변인인지 아닌지를 보고 숫자형 변인인지 아닌지를 보고 원인에 오는 변인의 형태가 뭐고 결과에 오는 변인의 형태가 뭔지를 확인을 하면 이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